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간간히 투자 이야기를 토요일이나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온 날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튜브는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을 때 그걸 노출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웬만해서 찾아보지 않거든. 이게 뜨면 그거 클릭해서 본단 말이야. 이거 재밌다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내가 영상을 하루 하나씩 찍어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애, 결혼 이런 것만, 문화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싫고 내 스스로도 지루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뭐 알고리즘 자체는 되게 도움이 안 되지.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너무 잡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투자 쪽은 사람들이 특히 안 보는 분야거든.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유튜브 재생 목록이 몇 개 없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맨날 영상을 하나씩 찍어내니까 보통은 한 번 얘기하고 버리는 카드란 말이야. 근데 뭐 한 번씩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한 번 더 사람들이 봐도 되겠다 싶은 영상 있잖아. 아니면 늙은 어반이가 젊은 어반이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건 좀 이렇게 괜찮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따로 추려놓고 있는데, 그 재생 목록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투자 이야기더라고. 심지어는 나는 나름 이게 붐붐 아무리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10배 이상 사람들이 더 보는 게 투자더라고. 그래서 싫든 좋든 그 자본사회에서는 그렇잖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잖아. 그러니까 내 유튜브 구독자들이 내 유튜브에 와서 기어이 찾아서 보는 것 중에서는 투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내가 그 다음에 캐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올리는 오후 7시에는 그래도 늘상 하는 약간 가벼운 이야기, 뭐 따영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칼둥이라던가 이런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하고, 약간 이제 시간 남을 때 아침에 투자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투자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영상은요, 연금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얘기를 하자면 뭐 경제라던가 투자라던가 밑도 끝도 없거든. 근데 사실상 정말 경제의 그런 뭔가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경제라던가 아니면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은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유튜브에 끝판대장들 다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3프로 아저씨 채널만 가도 거기 나오는 아저씨들 다 장난 아니거든. 일구 아저씨라던가 아니면 뭐 오건영 부부장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제 홍춘욱 박사라던가 아니면 뭐 샤프스터 박이사님 이런 분들, 이 정도로 말을 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내에 거의 없어 사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할 깜냥도 안 되고 뭐 좆도 모르고 나도 뭐 병신이지. 근데 사람은 이게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레벨, 약간 이 정도. 어바님 이거 좋아요? 아니요, 좆같아요. 약간 요 정도까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딱 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결국엔 그 타겟팅을 잡았고, 첫 번째 얘기가 연금보험에 대해서 얘기가 될 건데, 이게 왜 연금보험을 잡았냐면, 이게 얼마 전에 또 라이브 방송하다가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어바님 연금보험은 그래도 존나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연금 펀드가 제일 좋다고. 제일 좋아, 연금 펀드가.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연금 펀드가 제일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연금 펀드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건 연금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 캐파로 봤을 때 요게 내가 2020년 기준으로 한번 통계를 한번 봤거든. 그래서 연금 펀드가 적립금이 이제 18.9조인데 신탁을 이제 겨우 추월했어. 실제로 연금 신탁은 이제 판매도 안 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추월한 거예요. 신탁마저 겨우 추월했고, 보험은 109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적립돼 있지. 그래서 결국엔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입돼 있고, 그리고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똑같이 시키거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입니다. 노후 자산은 펀드 이런 거 한 번에 훅 가요. 무섭잖아요. 이래서 안전하게 돼야죠. 그래서 연금보험이 좋다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를 듣고 왔나봐. 와가지고 저한테 연금보험 안전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때 순간 연금보험이 안전하다고요?
지금 국민연금도 긴가민가한 판국에 연금보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보험이 왜 안전하다고 얘기하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으로 들어가잖아. 투자 성과에 비례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보험은 공시이율대로 이제 차곡차곡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말했잖아. 수익률 자체가 달라. 기본적으로 연금 펀드랑 보험이랑 신탁 봤을 때 펀드가 그냥 다 압살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벌어졌어, 그게. 그래서 올해는 거의 연금 펀드가 작년이었지. 17% 냈는데, 뭐, 나머지 생보, 혼보, 신탁 이런 거 다 1% 조금 넘게 수익이 냈단 말이야. 10년으로 놓고 봤을 땐 더 벌어지고 있고, 그렇단 말이야. 앞으로도 펀드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수익률로 이게 길고 이게 막 빌빌 기어도 그래도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은 그래도 연금보험이 안전하지 않느냐 요거 하나 믿고 있는데 사실상 그 공시율로 흘러가는 게 사업비 왕창 떼고 흘러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받고 이런 것들 다 기대하고 있잖아. 근데 정말로 안전성을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연금보험이 안전하냐라는 질문을 내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 근데 그 관점에서 연금보험은 절대로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뭐 내가 말하는 최악의 관점은 뭐냐면 일단은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지? 국민연금은 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왜? 나라에서 보증을 약속했잖아. 그러면 돈을 찍어서라도 줄 거란 말이야. 뭐 밑에 애들 슈킹 치거나 그냥 찍어서도 주게 돼 있단 말이야. 물론 찍어서 주게 된다면 화폐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삼성생명 같은 데서 이제 크게 큰 보험회사의 전속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연금은 안전성이라고 그래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상 보험회사가 망해가지고 기존의 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이 배째라 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엔 적어도.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보험이 회사가 망하게 되잖아. 그러면 매각을 하게 됐을 때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팔리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험 그 계약자들, 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이 그냥 공중으로 분해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한 번 있을 뻔 했거든. 근데 그때 오바마가 살렸잖아. 그래서 당장 이게 리먼 파산하고 베어 스턴스 파산할 때 오바마가 공적 자금을 어디 집어넣었어? AIG에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AIG는 살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험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서민들의 그런 삶의 애원이랑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웬만해서 망하지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회사가 망한데 해도 크게 탈날 일이 거의 없다 보면 돼.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야, 헬조선 망한다네 맨날 얘기하잖아. 한국 망한다고. 정말로 한국이 망한다는 그런 거지 같은, 뭐, 한동안에 망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나라가 병신되는 시나리오가 왔을 때, 그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의 그 보험에 적립한, 연금에 적립한 그 금액이 공시율대로 흘러가서 여러분 손에 떨어졌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들이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와서는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먼 미래에 화폐를 존나 찍어서라도 기존의 통화의 그런 뭐라고 가치를 떡락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시나리오까지 와버리면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연금 펀드야. 그게 연금 펀드란 말이야. 그래서 연금 펀드는 사람들이 그거는 투자 실적대로 들고 간다면서요? 라고 얘기해서 약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라는 게 진짜 엥가이 개판으로 안 하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긴 시간을 두고 적립을 하면서 투자와 재투자가 반복이 되고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편입을 하잖아. 그러면 안전하게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펀드 공모 펀드에 해당되지만 이건 특별 계정으로 운영되거든요. 근데 이 특별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다르게 관리가 돼. 그래서 보통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잖아. 근데 운용은 자산운용회사하고 이거 주문은 이제 증권사에서 받고 그리고 이걸 보관하는 곳은 또 다른 은행이야. 다른 1금융권 은행이야. 스타코. 이런 식으로 이거 딱딱딱 나눈 걸 이걸 특별계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로 가정했을 때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망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거 보더라도 옛날에 막 이금융권 이런 거 망하고 그러면 애들 지들끼리 막 돈 슈킹 치고 그랬잖아. 연금 펀드는 특별 계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슈킹 자체가 안 돼. 슈킹 자체가 안 되고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미래에셋에 연금 펀드를 들었는데 미래에셋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수익차 총회를 연다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적립된 이 연금을 운용해줄 다른 그런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왜? 애초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다른 데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 분리시키게 돼 있거든. 그래서 KB자산에서 운용을 하는 것들은 절대로 KB은행으로 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라던가 신한이라던가 다른 1금융권으로 보내게 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 특별계정이라 볼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고 가정하자. 내가 항상 말하잖아. 여러분한테 뭐 가입하라고 해. 항상 환율 열려있는 거 달러 자산 내가 편입하라고 하잖아. 그래 연금펀드는 이게 가입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 대한민국 환율 다 박살날 거 아니야. 이게 떡상하게 돼. 그 박살난 원화 가치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따지고 보면 안정성으로 봤을 때도 연금 펀드 충분히 안전하고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금 보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몰려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머리 숫자에서 안 돼. 머리 숫자. 인해 전술이야 진짜. 그 삼성생명 내가 지금 이제 전속 설계사 숫자가 얼마인지 봤거든. 2010년부터 다이렉트가 시작되면서 다이렉트 보험을 설계사가 이길 수가 없어. 수수료 때문에, 사업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설계사가 많이 나가리 됐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가리 되지도 않았어. 삼성생명 전속 설계사는 여전히 24,000명이고 그리고 비전속까지 합치면 38,000명이야. 이게 삼성생명만 그렇단 말이야.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팔 거 아니야. 그지? 연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현대해상이라던가 뭐 LIG라던가 동부라던가 엄청 많단 말이야. 프루덴셜 뭐 메트라이프 엄청 많잖아. 여기에 있는 설계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해. 무지막지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보험회사에서 목숨 걸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크루팅이라고 있거든. 야구르트 말고 리크루팅이라고 있는데 그게 신규 설계사를 계속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들이 3개월 4개월까지는 버틴단 말이야. 왜? 자기 주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야 하나만 들어도 이거 없으면 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들어준단 말이야. 결국에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돈의 8촌 중에서 분명히 보험한 사람 한 명은 있을 거란 말이야. 스쳐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다 받아내다가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뭐 1년 보통 이제 정착할 때까지를 뭐 이제 12차월이라고 하나? 뭐 1차월, 2차월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1년, 2년 이상 버티면 그걸 정착했다고 보는데 그 1년, 2년을 못 버텨요. 설계사들이. 아무도 못 버텨. 거의. 아무도라기보다는 거의 100명의 설계사가 들어오면 이 1년, 2년을 버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5명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야. 5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 10명에서 5명 사이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상관없어.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면 되거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야 하나 들어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결국에는. 쉽게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결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연금 보험에 이제 이거 좋나 이러면 이제 이거 가장 안전해. 청약서에 사인해. 그래서 결국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여러분 앞에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연금보험이라는 것들은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연금펀드가 가장 좋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연금펀드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 이런 거 뭐 졸리아지도 추천하고 홍춘호 박사님도 추천하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란 말이야. 유튜브 특징이 뭐야? 헛소리하면 바로 저격 들어온단 말이야. 졸리 헛소리하지 말아서 바로 저격 들어온 게 유튜브란 말이야. 근데 연금 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연금 보험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두 개 게임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그냥 아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튼 첫 번째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이게 연금 보험이 굉장히 안전하고 그 안전성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특별 계정이라는 거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이죠.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연금 보험이 정말로 안전한가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부터는 뭐 이게 뭐 간략하게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입할 만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바님 이거 좋아요 이러면 아니에요 저 같아요. 그래서 뭐 어머님 사모펀드 어떻게 가입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조금 가벼운 얘기를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